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지난 6월 귀국한 이후 조용한 행보를 보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의 면역 체계가 무너진 건 현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신당 창당 가능성도 시사해서 앞으로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유학 후 강연 정치로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하지만 지난달부터 민주당 소통이 억압됐다.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고 말하며 당내 민주주의와 공천 문제에 대해 점점 발언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번에는 이재명 현 대표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여러 문제가 리더십, 즉 이재명 대표와 강성 지지자들 때문이라고 말한 겁니다. 사법 리스크도 언급했습니다.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이 전 대표는 정치 양극화의 해법으로 다당제를 꼽으며 공천 학살 우려도 재차 제기했습니다. 신당 창당에 대한 질문에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하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러 갈래의 모색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낙계 원외 조직인 민주주의 실천행동은 실제 예비당원 모집에 나서며 신당 창당을 가시화한 상황. 총선 시계가 빨라지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등과 손을 잡을지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군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광주시와 무안군 간의 3자 회동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자 대화를 위한 협조 공문을 무안군에 발송했다며 이번 회동에 무안군이 빠지더라도 광주시와 먼저 만나 협의한 뒤 공동 설득에 나서고 3자 회동을 위해서는 광주시도 적극적으로 무안군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지사의 해외 일정이 끝나는 대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시도민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일 한번 해보자고 밝혔습니다. 40억을 들인 광양시 농촌마을 개발사업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 전해드렸는데요. 광양시는 이곳을 포함해서 이 일대에 또 다른 이름의 농촌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점 시설인 운영센터 건립을 놓고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장터와 주차장에 방치된 계류시설, 먼지만 쌓여가는 카누와 카약까지 40억 원이 투입된 맑은물 푸른 농촌마을 사업 현장입니다. 그런데 광양시가 이 마을을 포함해 국비 등 70억 원을 들여 이른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농촌 경쟁력을 키워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사업 목적도 비슷합니다. 맑은물 사업의 거점 시설인 운영센터 건립 계획은 사업 완료 직전에 취소했다가 이번 신활력 사업에서 다시 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립 비용은 13억 5천만 원. 주민들은 새로운 신활력 사업도 센터 건립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이제 아무도 모른다고 이제 올라오니까는 뭐지 이제 싶어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 이제 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정작 주민 설명회는 센터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던 최근에서야 열렸습니다. 광양시는 맑은물 사업 진행 중에 신활력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 센터를 중복해 지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과의 협의 부족은 일부 시인합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위 시설마다 주민 설명회를 갖다가 모든 거는 좀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시의회는 그동안의 일방통행식 사업 진행과 충분한 검토 없는 공모사업 신청이 문제였다고 지적합니다. 될 수 있는 공모사업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무작정적으로 이렇게 공모사업 따와가지고 시비 보태가지고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저희 예산이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40억 원이 들어간 부실 사업에 또다시 70억 원이 투입되는 농촌마을 개발 사업.
중복 투자 우려에다 주민들은 과연 누굴 위한 사업인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사기업 법인카드를 사용한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에게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출석정지 기간엔 의회가 열리지도 않아서 실효성 없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 달이나 징계를 미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자문위원회 의견대로 임미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임 의원은 재산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돈을 빌려줬다는 명목으로 사기업의 법인카드 1,400여만 원을 썼고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그 품위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했지만 의결 시점을 지난 8월에서 한 차례 미루면서 사실상 징계를 무력화했습니다. 징계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되는데 올해 마지막 본회의는 다음 달 14일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내년 첫 회의는 1월 말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출석정지 징계 기간 동안 의회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휴회 기간 징계가 진행되면서 임 의원은 행정자치위원장 사퇴에 대한 부담까지 덜게 됐습니다. 임 의원의 제명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의원들이 이런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 의원은 2021년에도 자신의 디자인 업체를 통해 시 산하기관과 수천만 원대의 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당시에도 징계는 공개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광주 북구청 검도부의 총체적 운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북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구청 담당 부서가 선수단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는 사이 광주시 검도회가 북구청 검도부 채용과 예산 사용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북구청 검도부 선수 채용과 물품 구입 등 운영 전반에서 부적절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상화가 어려워 보이는 만큼 광주시 검도회의 운영 이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주에 있는 옛 영산포 제1병원이 공공형 종합병원으로 재탄생합니다. 나주시는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과 함께 다음 달 중순 옛 영산포 제1병원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해 내년도 상반기에 공공형 종합병원을 열고 외국인 진료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옛 영산포 제1병원은 2019년 11월 폐업한 이래 빈 건물로 방치돼 왔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한 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이 6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와 광주시 교육청이 청소년 4,29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아르바이트 중 부당 대우나 인권 침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64%로 조사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정해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15.1%로 가장 높았으며 부당 대우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경우도 78.1%에 달했습니다. 광주교사노조가 2024학년도 광주시 교육청 예산에 희망교실 예산 24억 원을 편성해 줄 것을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노조는 희망교실이 2013년 처음 시작된 이후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담임교사가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며 올해 해당 사업이 폐지되자 일부 교사들이 사비를 털어 사업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교사와 학교장의 지지가 높은 정책인 만큼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의 일부라도 우선 복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보다 2.8% 줄어든 6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심각한 세수 감소 현상 때문에 올해보다 세입액이 4,819억 원 줄어들 것이라며 지방채 2,800억 원을 발행하고 체육시설을 독립체산제로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렇게 마련한 예산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의 예산을 늘리고
광주다움 통합돌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인공지능 인재양성, Y 프로젝트 등 사업 예산을 지속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경남 사천시에서 제23회 정기회를 열고 시군 교류와 농수 특산물 판로 확대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가 추진하는 내년도 신규 사업은 친환경 농업인 대회와 일손 돕기 교류, 발전 포럼, 이순신 호국 순례길 역사문화 탐방 등 7건입니다. 특히 여수에서는 내년 초 농수 특산물 라이브 커머스 판촉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점차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도 2도에서 6도가량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광주가 2.8도, 화순과 보성 등 전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 추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9도에서 1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최대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전남 서해안 지역에 1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 5mm 미만의 비나 최대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아 춥습니다. 낮 기온은 영광 8도, 담양 9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0도, 광양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9도, 영암 10도, 강진과 장흥 11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9도에서 10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해남부 먼바다의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9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지난 6월 귀국한 이후 조용한 행보를 보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의 면역 체계가 무너진 건 현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신당 창당 가능성도 시사해서 앞으로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유학 후 강연 정치로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하지만 지난달부터 민주당 소통이 억압됐다.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고 말하며 당내 민주주의와 공천 문제에 대해 점점 발언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번에는 이재명 현 대표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여러 문제가 리더십, 즉 이재명 대표와 강성 지지자들 때문이라고 말한 겁니다. 사법 리스크도 언급했습니다.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이 전 대표는 정치 양극화의 해법으로 다당제를 꼽으며 공천 학살 우려도 재차 제기했습니다. 신당 창당에 대한 질문에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하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러 갈래의 모색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낙계 원외 조직인 민주주의 실천행동은 실제 예비당원 모집에 나서며 신당 창당을 가시화한 상황. 총선 시계가 빨라지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등과 손을 잡을지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군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광주시와 무안군 간의 3자 회동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자 대화를 위한 협조 공문을 무안군에 발송했다며 이번 회동에 무안군이 빠지더라도 광주시와 먼저 만나 협의한 뒤 공동 설득에 나서고 3자 회동을 위해서는 광주시도 적극적으로 무안군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지사의 해외 일정이 끝나는 대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시도민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일 한번 해보자고 밝혔습니다.
40억을 들인 광양시 농촌마을 개발 사업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 전해드렸는데요. 광양시는 이곳을 포함해서 이 일대에 또 다른 이름의 농촌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점 시설인 운영센터 건립을 놓고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장터와 주차장에 방치된 계류 시설, 먼지만 쌓여가는 카누와 카약까지 40억 원이 투입된 맑은 물 푸른 농촌마을 사업 현장입니다. 그런데 광양시가 이 마을을 포함해 국비 등 70억 원을 들여 이른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농촌 경쟁력을 키워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사업 목적도 비슷합니다. 맑은 물 사업의 거점 시설인 운영센터 건립 계획은 사업 완료 직전에 취소했다가 이번 신활력 사업에서 다시 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립 비용은 13억 5천만 원. 주민들은 새로운 신활력 사업도 센터 건립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이제 아무도 모른다고 이제 올라오니까는 뭐지 이제 싶어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 이제 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정작 주민 설명회는 센터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던 최근에서야 열렸습니다. 광양시는 맑은 물 사업 진행 중에 신활력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 센터를 중복해 지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과의 협의 부족은 일부 시인합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위 시설마다 주민 설명회를 갖다가 모든 거는 좀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시의회는 그동안의 일방통행식 사업 진행과 충분한 검토 없는 공모사업 신청이 문제였다고 지적합니다. 될 수 있는 공모사업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무작정적으로 이렇게 공모사업 따와가지고 시비 보태가지고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저희 예산이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40억 원이 들어간 부실 사업에 또다시 70억 원이 투입되는 농촌마을 개발 사업. 중복 투자 우려에다 주민들은 과연 누굴 위한 사업인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사기업 법인카드를 사용한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에게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출석정지 기간엔 의회가 열리지도 않아서 실효성 없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 달이나 징계를 미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자문위원회 의견대로 임미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임 의원은 재산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돈을 빌려줬다는 명목으로 사기업의 법인카드 1,400여만 원을 썼고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그 품위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했지만 의결 시점을 지난 8월에서 한 차례 미루면서 사실상 징계를 무력화했습니다. 징계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되는데 올해 마지막 본회의는 다음 달 14일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내년 첫 회의는 1월 말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출석정지 징계 기간 동안 의회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휴회 기간 징계가 진행되면서 임 의원은 행정자치위원장 사퇴에 대한 부담까지 덜게 됐습니다. 임 의원의 제명을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의원들이 이런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 의원은 2021년에도 자신의 디자인 업체를 통해 시 산하기관과 수천만 원대의 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당시에도 징계는 공개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광주 북구청 검도부의 총체적 운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북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구청 담당 부서가 선수단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는 사이 광주시 검도회가 북구청 검도부 채용과 예산 사용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북구청 검도부 선수 채용과 물품 구입 등 운영 전반에서 부적절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상화가 어려워 보이는 만큼
광주시 검도회의 운영 이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주에 있는 옛 영산포 제1병원이 공공형 종합병원으로 재탄생합니다. 나주시는 의료법인 세화의료재단과 함께 다음 달 중순 옛 영산포 제1병원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해 내년도 상반기에 공공형 종합병원을 열고 외국인 진료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옛 영산포 제1병원은 2019년 11월 폐업한 이래 빈 건물로 방치돼 왔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한 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이 6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와 광주시 교육청이 청소년 4,29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아르바이트 중 부당 대우나 인권 침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64%로 조사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정해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15.1%로 가장 높았으며 부당 대우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경우도 78.1%에 달했습니다. 광주교사노조가 2024학년도 광주시 교육청 예산에 희망교실 예산 24억 원을 편성해 줄 것을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노조는 희망교실이 2013년 처음 시작된 이후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담임교사가 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며 올해 해당 사업이 폐지되자 일부 교사들이 사비를 털어 사업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교사와 학교장의 지지가 높은 정책인 만큼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의 일부라도 우선 복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보다 2.8% 줄어든 6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심각한 세수 감소 현상 때문에 올해보다 세입액이 4,819억 원 줄어들 것이라며 지방채 2,800억 원을 발행하고 체육시설을 독립체산제로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렇게 마련한 예산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의 예산을 늘리고 광주다움 통합돌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인공지능 인재양성, Y프로젝트 등 사업 예산을 지속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경남 사천시에서 제23회 정기회를 열고 시군 교류와 농수 특산물 판로 확대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가 추진하는 내년도 신규 사업은 친환경 농업인 대회와 일손 돕기 교류, 발전 포럼, 이순신 호국 순례길 역사문화 탐방 등 7건입니다. 특히 여수에서는 내년 초 농수 특산물 라이브 커머스 판촉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점차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도 2도에서 6도가량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광주가 2.8도, 화순과 보성 등 전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 추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9도에서 1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최대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전남 서해안 지역에 1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는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 5mm 미만의 비나 최대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아 춥습니다. 낮 기온은 영광 8도, 담양 9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0도, 광양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9도, 영암 10도, 강진과 장흥 11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9도에서 10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해남부 먼바다의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9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